결전 오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도 특집으로 마련해 봤는데요.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쓰리고, 그러니까 고통이죠. 긴축, 전쟁, 그리고 봉쇄까지 뭐 하나 지금 해결된 게 없습니다. 긴축은 뭐 아직은 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전쟁 리스크도 우크라이나 재건한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러시아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봉쇄, 중국의 봉쇄도 조금씩은 풀려나가지만 또 언제 또 재봉쇄를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 안에서 뭔가 조금씩은 희망이 찾는 거 아니면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쓰리고라 그래서 긴축, 네. 거기다가 전쟁 봉쇄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미 좀 많이 이제 확산이 된 내용인데 또 뭐 하나 해결이 가능할까라는 좀 어려운 국면의 어떤 전망치들이라, 어렵지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아시겠지만 그 5월 말에 바이든 네. 미국 대통령이 재무장관인 옐런 재무장관과 함께 파월의 연준 의장을 백악관으로 불렀어요. 네네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물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그렇죠. 어떻게 해석했냐면 약간 물가 문제는 연준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니? 라는 약간의 뭐랄까요? 푸시? 네. 압력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금 더 거세질 거다. 긴축 성향이 이런 게 좀 중론입니다. 연구원님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일부에서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에 대한 문제를 연준에게 책임을 넘겼다라는 네. 부분들도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좀 인정하겠다라는 말은 연준의 긴축 행보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매파적인 성향은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당분간은 높지 않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실 정점을 형성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8%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경계감이 뭐 조기에 빠르게 해소되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점이 좀 주된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앞서서 생각을 하잖아요. 주식시장이나 경제는. 네네. 보통 6월, 7월에 빅스텝, 그러니까 50bp씩 올린다라는 거는 뭐 알고 있고, 그렇게 네네. 되면은 거의 기준금리 입장으로는 2%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8월에 잭슨홀이 있고 FOMC가 없다 보니까 한 2달 동안에 올리고 PC가 지난달에 그래도 피크아웃해서 네. 3개월째 내려가면 빠르면 잭슨홀 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수위 조절을 하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 이거하고는 조금은 약간 연준에서는 조금은 약간 그 거리를 두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네. 될까요?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 그 이전에 우려했던 거는 75p 자이언트 스텝이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 부분들은 사실 연준에서는 조금 부인하면서 그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대로 6월과 7월 50bp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하반기에 그러면 현재의 이제 성장이 계속해서 좋을 거냐라고 보면 좀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거는 물가가 높기 때문에 어렵고 인상폭을 한 25bp 정도로 좀 조정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 9월 달에 아시다시피 양적 긴축의 규모가 다시 확대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금리 인상폭을 조금 둔화시키는 데 대한 약간의 보완제,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되지만 또 QT로 진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빅스텝과 같은 전체적으로는, 효과가 네. 네. 근데 이런 우려 속에서도 그제죠.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맞아요. 어제 네. 같은 경우에 시장이 약간 뭐 악재 요인들이 많은지 몰라도 주가가 좀 별로였는데 네네.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그제 수출이죠. 이렇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수출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요. 네. 수입이 역시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무역 적자가 지속이 되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라는 점을 일정 부분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말은 예전에는 수출이 좋으면 모든 기업들이 다 매출이나 영업이 좋지만은
비용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에 따라서 좀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네. 또 향후 대외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좀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또 사실 수출 증가율 자체는요. 조업일 수가 지난해보다 이틀 늘어난 영향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사실 전년 동월 대비 한 10.7%였는데 4월 달 15%보다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조업일 수가 늘어난 데 따른 효과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은 수출에 사실 중국의 봉쇄라던가 공급난을 감안하면 되게 선방한 숫자이긴 하지만은 이전보다는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씩 둔화되는 신호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목적으로는 수출이 컨센서스보다는 좋았는데 일평균으로 보거나 네, 내지는 조업일수를 증가율은, 네. 무역 수지가 적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기업 이익률이 하락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또 PBR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데 조금은 좀 긍정적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긍정적일지 네.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중국이 어제부터 상하이 봉쇄를 조금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뭐 화장품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데이터들이 나왔거든요. 네. 뭐 좋다라는 거는 워낙 기대가 낮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고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국내 증시는 그래도 중국발 모멘텀이 들어와줘야 원화도 그렇고 네네.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서 전반적인 이머징 쪽에 자금이 들어올 텐데 중국의 봉쇄에 대해서 정말 믿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정말 단기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할까요? 단기적으로 증시의 투자 심리를 조금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변수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증시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였는데 네. 그 배경에는 중국의 봉쇄 조치라는 부분들이 깔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정부의 부양책이 더해지면서 중국 경기가 바닥을 다진다라는 기대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면은 관련된 중국 수요라던가 관련된 어떤 수출이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은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중국 펀더멘털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낙관적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환율 측면에서도 위안화라던가 원화에는 조금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 네네.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미국은 또 긴축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이 이렇게 약간의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거나 그리고 네. 성장률을 살리기 위한 거지 지금은 성장률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안화가 강세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서 저는 그 부분을 이제 단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환율의 이러한 원화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도한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불안 심리가 좀 진정이 되면서 그게 과도했던 부분들이 일부 되돌림되는 과정들이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나. 펀더멘털 측면으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조금 우려의 시각들이 높지만 보통 이제 시장의 가격 변수라는 부분들은 펀더멘털에다가 약간의 심리적인 부분들도 더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되돌림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가 아니면 실망이 워낙 강했지만 봉쇄로 네. 인해서 그게 조금씩 풀려내는 것만 해도 어디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금요일이고 그래도 시장이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분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긴축이라든지 봉쇄,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이제 전쟁 리스크까지 확산되는 우리나라의 전쟁 리스크는 아니지만 글로벌리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중국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조금은 돌려내는 그 정도가 우리 시장에서도 이렇게 강세로 보인다라는 거는 악재를 다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은 시간 성토하시고요. 저는 화요일이겠네요.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